예, 지금 이제 마지막 질의는요. 제가 결산 소위 예결 소위 위원장으로서 다음 질의 다음 결산 소위 전까지 소위에서 지적해가지고는 방안이 나올 수 없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미리 좀 검토 의견 발라는 거를 주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일단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지금 로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국세청과 공정위 출신 변호사인 거 아시죠? 예, 그렇다고. 지금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5급 사무관의 경우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구글 담당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는 달리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 취업을 할 때 아예 별도의 사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에 안 간다라고 하는 그건 개별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한다든지 하는 이 변호사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위 출신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예. 두 번째로 아모레퍼시픽 관련해가지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억 과징금 물리고 말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중기청에서 고발 요청해서 고발했지요. 예. 이 사유를 보니까요. 이거예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서 정액 5억 때렸다 그러는데 중기청에서는 계산을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임원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사할 때 모든 관련돼 있는 사람은 진술조사라는 거 다 하게. 자, 보십시오. 예. 조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더 노하우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의 조직적 개입력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 중소기업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게 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능력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점검하셔서 왜 이렇게 조사의 강도와 내용이 다른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예. 자료 하나만 봐보시죠. 예, 예. 최근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의 상당 부분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엇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 연기금 등 중장기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 한국 자본시장이나 앞으로 지금 이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같은 형태가 삼성의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벌 3세, 4세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런 류의 합병이 무수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재벌 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하나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례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삼성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시가로 하게 돼 있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 하게 돼 시가가 있으니까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로는 1대 0.5인데 이거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계산하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제일모직이 1이고 삼성물산은 2.19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합병 결의를 한 SK CLC와 SK 주식회사를 비교해도 1대 0.74였는데 이거를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로 하려면 거꾸로 돼서 1대 4.09%, 1대 4.0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삼성물산은 8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지금 합병 비율을 정했는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만 8조가 넘습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 가치가 총 토탈 합쳐서 13조입니다. 순수히 자산 가치만 해도 삼성 계열사 자산 가치만 해도 13조인데 이걸 시가 8조로 계산해서 합병 비율을 제기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 언제든지 엘리엇과 같은 데들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룰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의 승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격이 발생할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순자산 가치 비율은 정확히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질의문제,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문제와 별개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금융권과 대부업이 똑같은 이자율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십시오.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하고 이금융권의 최고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면 사실상은 평균금리로 보면 이금융권은 25% 이하로 묶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을 받는 것은 진짜 대부업체와 똑같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위원회 인건비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예산 전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결산 소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과징금 과운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라. 더군다나 과징금 증선에서 물린 거에 대해서 최종 패소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패소된 사건 이외 나머지 잘못 부과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송 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 방안에 대해서 결산 소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소위 금융개혁 회의간의 중복 기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나의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지금 이 전산 시스템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외주 주고 있죠. 내부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주 주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맞죠? 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정법 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조차 외주 업무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FIU가 그 보안 업무를 외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것을 필수적이고 정말 민감한 정보는 내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지금 CTR 정보 공개를 제공했을 때 열흘 내에 지금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씩 다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법의 추상성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1년 이상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통보 유예 조치가 남발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활용 예. 그 점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지금 5월 달까지 완료해서 보고하기로 했었죠. 예. 그 방안 마련됐습니까? 예,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직 보고를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련 기관하고 최종 협의가 완료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소위하기 전까지요? 예. 확정되는데 확정되지 않는다면 지난번 결산 소위에서 통해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니까 예. 어떻게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